시작합시다. 오늘 지금 마지막 수업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업에 들어온 사람이 없지? 15명밖에 없는데요. 딴 시험 있나? 저번에 우리 동영상으로 제가 좀 길게 파일 2개를 녹화를 해서 여러 가지 흔히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말고 흔히 사용되는 다른 이제 랜덤 랜덤 베리어블 디스트리뷰션들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이야기였냐면 변수가 여러 개 얽혀 있는 이제 상황에서의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probability mass function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결국 그 변수 여러 개 얽혀 있을 때의 joint PDF 그리고 컨디셔널 PDF, 마지널 PDF 이런 것들 정리하고서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확률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확률이 이제 한 아웃컴에 대해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나타날 수 있는 샘플 스페이스의 샘플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 랜덤 베리어블의 레인지에 대해서 우리 joint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 이런 것들을 랜덤 베리어블의 레인지에 대해서 다 살펴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joint PDF, conditional PDF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랜덤 베리어블 레인지에 대해서 이거 다 펼쳐놓고 살펴보고 있는 거라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냥 joint 확률, 마지널 확률, 그리고 컨디셔널 확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개념이 그대로 이제 PDF 계산에도 이제 얽혀 있다는 거를 그 정도를 이해를 하면 식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조인트 PDF 그리고 컨디셔널 PDF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쓸 거냐면 그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 지금까지 왜 이런 것들 공부했는지 다 이제 쓸모를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우선 expected value라고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면 근데 제가 저번 주말에 저희 애가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이제 기말고사 본다고 이제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보니까 옆에 중학교 거 옆에 고등학교 거 다 있잖아.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펴보니까 지금 우리 하는 거 다 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설명하려고 너무 오랜 시간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expected value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부분이 그 책에 다 있던데 고등학교 책 제목도 확률 및 통계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제가 너무 천천히 설명했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expected value 기대치라고 알죠.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나타날 아웃컴들이 이제 랜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이제 기대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숫자죠.
보면 그냥 어떤 랜덤 배역을 레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출력하고 그 출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 그걸 다 곱해서 다 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랜덤 배역의 레인지가 1, 3, 4, 5 뭐 이렇다고 하고 그리고 걔들이 각각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0.2, 0.5, 0.1, 0.2 각각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4가 나타날 확률은 뭐 0.1, 뭐 이렇게. 그러면 이 expected value는 어떻게 계산하냐? t하고 x를 인너 프로덕트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면 다 적분해버리면 곱해서 적분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트랜스포즈 p 이렇게 쓸까요? 만약에 p가 확률이 아니라 뭐 합이 1이 아닌 어떤 다른 뭐 확률을 표현하는데 합이 1이 아닌 걸로 스케일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스케일해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눈의 기대값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 2, 3, 4, 5, 6하고 뭘 이너 프로덕트 했어요? 6분의 1의 원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해버리면 얻을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분포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 디스트리뷰션이 P가 딱 정해져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정해져 있다 하면 이제 P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익스펙테이션 연산은 P가 정해져 있으니까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거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단순히 바뀐 게 썸이 적분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연습 삼아서 여기 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얘는 익스포넨셜로 생겼고 A에서부터 시작되게 뭐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니까 A보다 작을 때는 이게 발생 빈도가 없는 거고 A보다 클 때만 뭐가 발생 빈도가 있는.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정의대로 x하고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 곱해가지고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지만 a까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적분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뭐 이렇게 했지만 일단 다 정리하고 상수 다 넘겨놓고 나면 요거만 남는다고 합니다. 결국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생긴 애를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C-46에서 있다고 되는데 C-46이 뭐야? C-46이 하여튼 이런 애는 적분 어떻게 하나요? 어? 부분 적분 그래 맞아요. 부분 적분 U하고 V 프라임하고 이 적분은 어떻게 되죠? U하고 V를 곱한 거에서 순서 바꾼 거. 요걸 그냥 풀어버리면 잠깐만 제가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 목소리는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한 이야기부터 보면 expected value 요거는 그냥 그 랜덤 베리어블 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density하고 그걸 그냥 inner product 해버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xpected 그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는 inner product에서 그냥 다 곱해서 더한 게 아니라 그냥 적분으로 표현해버리면
된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적분, 뭐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 하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사실 어떻게 뭐 이렇게 상수를 빼내고 앞으로 상수를 빼내고 이렇게 적분을 했지만 좀 더 수월하게 하자면 얘를 a만큼 옮기기 전 거를 적분을 하고 x를 곱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a만큼 시프트 시켜버립니다. 파란색만 적분하면 이 b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요만큼 a만큼 시프트 된 거니까 예, 이러면 좀 더 수월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분포. 이거 익스펙테이션은 사실 지금 AX를 기준으로 이렇게 벨 쉐입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계산 하나마나 대칭이면 한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익스펙테이션은 계산이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살펴보자면 얘를 적분하는데 요거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좀더 여기 좀 더 수월하게 요 놈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기 물결체를 뺐다가 더했다. 그럼 똑같죠? 얘를 묶어버리면 요 둘을 묶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AX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이렇게 되고 X 빼기 AX는 어떻게 생겼어요? AX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죠. 둘이 곱하면 AX를 기준으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얘는 뭐 이런 모양, 이런 어떤 모양이 될 거고 이쪽으로는 반대로 이런 아이고 반대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AX를 기준으로 대칭이라서 적분 싹 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요 놈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걔는 접근하기 굉장히 쉽죠. AX 밖에 빼버리고 요 밖에 있던 상수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가우시안 PDF니까 접근해버리면 1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연습 삼아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xpectation 어떻게 expected value라고도 부르고 expectation이라고도 부르고 expectation은 다시 보면 PDF에다가 X 그 아웃컴 하여튼 그 랜덤 베리어블 출력 걔를 그냥 곱해서 쫙 접근해버려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 말고 다른 애를 넣어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X 대신에 어떤 특별한 함수를 넣어서 접근한 거를 이 랜덤 베리어블의 랜덤 디스트리뷰션의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할 때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 무게 중심은 이 PDF 그러니까 이 PDF가 어떤 뭐죠? 질량이 퍼져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은 뭐냐면 그 놈의 그냥 센터인 거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뭐죠? 무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을 그 덴시티랑 다 곱해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력학에서 이야기했던 덴시티가 우리 probability 덴시티 펑션이고 그리고 x 제곱 센터에서부터 무게중심에서부터 뭐 거리의 제곱만큼을 곱해서 그 덴시티랑 곱해서 접근해 버리면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고 그렇죠. 동력학 시간에도 뭐 정력학, 동력학 이런 데서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멘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 출력이 x라고 하면 아까는 gx가 뭐였어요? 그냥 x였죠. x를 곱해서 하면 gx가 x이면 그러면 그 모멘트는 expectation이 되는 거고 expected value가 되는 거고 x에 제곱을 하면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 x에다가 몇 제곱을 했느냐에 따라서 몇 번째 모멘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멘트는 expected value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모멘트는 뭐 모르겠습니다. 뭔지. 근데 뒤에 어떤 또 특별한 뭐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니까 x를 그대로 이제 n제곱 몇 제곱해서 여기다 넣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그 모멘트를 그 n번째 모멘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x 그 출력의 n제곱 말고 그 expected value에서 중심 그러니까 센터에서의 차이의 몇 제곱을 gx로 정의해서 모멘트를 계산한 것을 중심에 대해서 했다고 해서 이 센트럴 모멘트. 그래서 센트럴 모멘트도 n을 1로 하면 첫 번째 센트럴 모멘트, 두 번째 센트럴 모멘트, 세 번째 센트럴. 두 번째 센트럴 모멘트 뭐예요? 두 번째 센트럴 모멘트 아직 여기 나와 있지가 않은데 요거 먼저 볼까요? 두 번째 센트럴 모멘트 x에서 요 차이의 제곱에다가 요걸 다 해버린 게 뭐냐면 센터에서의 거리를 제곱해서 다 더해버린 겁니다. 이게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분포가 똑같을 때 분포가 다 균일 분포일 때 중심에서 거리를 제곱해서 다 더해버렸다. 이거 그거잖아요. 그 베리언스. 그래서 두 번째 센트럴 모멘트는 베리언스가 이제 두 번째 센트럴 모멘트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센트럴 모멘트는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까요? 첫 번째 센트럴 모멘트 0제곱하니까 그냥 1 곱해서 다 적분한 거죠. 그러면 PDF 그냥 적분한 거니까 그냥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센트럴 모멘트는 정의대로 따르면 얘고 요거 빼면 이거 어떻게 적분 밖으로 이게 어떻게 되죠? x하고 fx 뒤에 이게 첫 번째 텀이고 두 번째가 x 바하고 fx dx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x 바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적분 밖으로 얘는 PDF 그냥 적분해 놓은 거니 1이 되죠. 그럼 요 놈에서 요 x 바를 뺀 건데 요 놈이 뭐냐? 요 놈이 x 바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됩니다. 첫 번째 센트럴 모멘트는 0이죠. 두 번째 센트럴 모멘트는 베리언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프로퍼티브 민이라고 되는데 민보다는 익스펙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2하고 이렇게 2하고 괄호를 해놓고 이제 랜덤 베어블 이렇게 써놓으면 그 표현이 이제 요 그 출력하고 그러니까 요 놈하고 PDF를 곱해서 적분했다는 뜻인 거예요. 얘는 요 놈하고 PDF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 그 이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익스펙테이션의 특성을 보면 우리 익스펙테이션 아까 처음에 정의 나왔을 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확률 분포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확률 분포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그냥 2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분포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익스펙테이션을 정할 때 분포가 정해져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분포를 곱해서 괄호 안에 있는 놈이랑 그 분포를 곱해서 적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써주자면 여기다가 그 분포 이름을 뭐 밑에다 이렇게 써주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익스펙테이션은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 이 특징들 이런 특징들이 보여지는데 대부분이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션들의 특징들. 첫 번째는 뭐예요? 슈퍼포지션 이야기하는 거죠. 두 함수를 통과시키고 익스펙테이션 하는 거랑
순서 바꿔서 함수를 통과시켜서 더해서 익스펙테이션 하는 거랑 익스펙테이션 먼저 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이게 이제 슈퍼포지션 이야기인데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면 슈퍼포지션 당연히 성립을 하고 얘도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성질이죠. 그래서 숫자를 곱해서 익스펙테이션 하나 그 순서 바꾸나 익스펙테이션 하고 숫자 바꾸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그냥 익스펙테이션의 리니어리티에서 온 이야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두 개 합이니까 일단 따로따로 익스펙테이션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GX의 익스펙테이션하고 C의 익스펙테이션인데 C는 상수니까 적분해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PDF 적분은 그냥 1이 돼버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상수의 익스펙테이션은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요 특성, 첫 번째 특성, 슈퍼포지션 특성 그대로 그냥 여러 개에 대해서 써놓은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실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멘트 몇 가지 우리 모멘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뭐 연습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건데 뭐 해보시고요.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미는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 베리언스 계산하는데 요거를 민이 2분의 7이니까 요걸 이제 다 적분해서 더해서 뭐 풀 수도 있겠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요 놈의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얘를 한번 풀었어 보세요. 풀었어 보면 이렇게 이제 괄호 안에가 이렇게 풀리게 되죠.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익스펙테이션이 리니어 펑션이니까 세 개 따로따로 익스펙테이션에서 더한 게 될 것이고 첫 번째 텀의 익스펙테이션 두 번째 텀의 익스펙테이션인데 요 놈이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세 번째 텀의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됩니다. 왜? x바는 상수니까 x바 제곱의 익스펙테이션 그냥 x바 제곱. 근데 얘가 요 놈이 또 x바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텀이 그냥 2 곱하기 x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빠지면 이렇게 돼요. 다시 써보면 이 익스펙테이션 쓸 때 좀 두껍게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얘는 x 제곱의 익스펙테이션 빼기 얘를 x바 저쪽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됐죠? 뭐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 얘는 베리언스고 베리언스고 얘는 그 민이라고 볼 수 있죠. 민. 그러니까 expected value의 제곱. 요거는 RMS의 제곱. 그러니까 RMS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베리언스 더하기 민의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서 우리 수업에서 이거 했던 거예요. 예전에. 수업 처음에 베리언스 더하기 에버리지의 제곱은 RMS의 베리언스라고 안 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제곱 뭐 이렇게 썼나 보다. 요거 우리 RMS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건 정의를 공부하면서 뭐 쭉 그냥 정의대로 쭉 쓰다 보면 나오기도 했고 그때 우리가 막 삼각형 그려가면서 설명하기도 했고 같은 이유였죠. 어디 있었냐면 네, 세 번째 슬라이드쯤에 여기 있네요. RMS의 제곱을
우리는 그때 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벡터에서 PDF가 덴시티가 다 유니폼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덴시티가 유니폼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웃컴들마다 나타날 확률이 다른 경우는 PDF를 곱해서 똑같은 연산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얻었던 결과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제가 막 썼던 게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게 썼던 게 없어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예. 그래서 저희 세컨드 모멘트 계산하고 그민 계산한 거에서 이렇게 빼버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또 연습 삼아 가우시안 랜덤 배역을 이 가우시안 랜덤 배역을 PDF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앞에 되게 복잡하죠. 앞에 상수인데 상수일 뿐인데 뒤에는 뭔가 되게 중요한 의미인 거죠. 얘가 그러니까 AX를 기준으로 대칭이겠다 하는 걸 요 분사 요 위에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시그마가 클수록 이게 퍼져 있고 시그마가 작을수록 이렇게 좁게 되겠다 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 익스포넨셜 위에 어깨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은 알 필요가 그렇게 알 필요가 사실은 막 알면 좋겠지만 왜 알 필요가 없냐면 그러니까 얘를 그냥 어떤 상수 곱하기 이렇게 많이 써요. 상수는 이거 전체 다 전 구간에 접근하면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정해져 버리면 상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뭐 알고 뭐 외우고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그냥 어떤 상수 곱하기 이런 익스포넨셜 그 디스트리뷰션의 중요한 정보는 이 위에 어깨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민 계산은 아까 해봤고 베리언스 베리언스는 요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셔도 되겠고 그냥 세컨드 모멘트 계산하고 민의 제곱에서 빼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하진 않겠지만 그 여기 있는 요 어깨에 붙어 있는 요 놈이 베리언스가 된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이 가우시안 랜덤 베어블은 이벨 모양의 이런 모양인데 이 두 가지 파라미터로 그냥 결정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파라미터는 AX와 시그마 X. 그리고 그 지금 모멘트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변수 하나짜리에 대한 모멘트 아까 얘기했죠. 뭐 퍼스트 모멘트, 세컨드 모멘트, 퍼스트 센트럴 모멘트, 세컨드 센트럴 모멘트 계산했는데 조인트 PDF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조인트 PDF 변수 두 개짜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곱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애를 얘는 그럼 몇 차예요? n 더하기 k 차 모멘트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씩 그냥 xy를 곱한 걸 이제 적분한 거, 익스펙테이션 한 거, 얘를 이제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뭐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서 그 비대칭인 물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그 IXY 이런 텀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거죠. 여기에서 특별히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XY 곱한 놈의 익스펙테이션이 따로따로의 익스펙테이션의 곱과 같다면 우리 확률을 A, B 조인트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같으면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경우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XY의 익스펙테이션이 따로따로 곱한 거 익스펙테이션과 같다고 하면 이 경우에 인디펜던트하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코릴레이션이 없다고도 언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건 다름 아니라 둘이 인디펜던트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릴레이션이 0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가 곱해서 0이면 이제 수직이라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얘보다 사실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조인트 모멘트를 똑같이 센트럴 모멘트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x의 평균과의 거리 하고 y의 평균과의 거리 그걸 또 뭐 n 제곱 k 제곱 해서 하면 이것도 n 더하기 k 차의 조인트 센트럴 모멘트가 될 텐데 이거 그냥 하나씩 n도 1, k도 1인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조인트 뭐 2차 센트럴 모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코릴레이션은 뭐였어요? 얘네 둘이 없는 거 XY를 그냥 곱한 거에 익스펙테이션이었고 우리가 베리언스 계산을 할 때 이 X랑 Y랑 같으면 이건 베리언스죠. 여기 X, 여기 X면 제곱한 거니까 그거 이제 베리언스라고 부르고 X랑 Y랑 이제 따로 이렇게 계산한 거를 코자를 붙여서 코베리언스. 코가 이제 서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와 Y 간의 둘 간에서 정의되는 어떤 베리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정의대로 풀어보면 이걸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보고 상수는 적분 밖으로 빼고 이런 조작을 해보면 첫 번째 텀은 여기 이제 4개 텀이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네, 풀면 4개 텀이 나올 거라서 그걸 그냥 쭉 쓴 겁니다. 처음에는 요놈의 XY의 expectation이 되고 두 번째 텀은 요놈하고 요놈 곱한 건데 X바는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X바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요놈의 expectation이니까 그냥 X바 Y바 곱하는 애가 되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순서 바꿔서 튀어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그냥 요 상수에 대한 거니까 그냥 1이 돼서 그래서 4개 계산해 보면 그냥 이렇게 RXY는 아까 우리 전에 정의했던 코릴레이션인 거고 그래서 코베리언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 코베리언스를 보고 아까 그 코릴레이션에서는 인디펜던 이 두 변수가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라는 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면 익스펙테이션 계산 따로따로 해보고 코릴레이션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러면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같은데 이 같은 경우 인디펜던트하다는 건데 코베리언스에서 코베리언스는 요놈 자체를 이제 코베리언스라 하니까 코베리언스가 0이면 이 두 랜덤 베리어블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소곤을 하다면 코릴레이션이 0인 상황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0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오소곤을 하다는 것보다 인디펜던트 어느 경우에 그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 때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표현되었을 때 인디펜던트한 상황인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인트 센트럴 모멘트를 가지고 코베리언스를 정의를 했어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뭐 이렇게 딱 특별히 정의를 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요거는 우리 벡터 다룰 때도 얘기 나왔던 적이 있죠. 그런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잠깐 지금 무엇을 살펴봤나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익스펙테이션 정의 살펴봤고 모멘트하고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모멘트하고 센터에 대한 모멘트, 센트럴 모멘트. 원점에 대한 모멘트 그냥 우리가 모멘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센트럴 모멘트 정의를 해봤고 거기에 이제 몇 제곱에 대한 센트럴 모멘트, 조인트 센트럴 모멘트를 이야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원점에 대한 퍼스트 모멘트는 expected value, mean이었고 두 번째 센트럴 모멘트
베리언스였고, 두 번째 조인트 센트럴 모멘트는 근데 조인트 센트럴 모멘트는 두 번째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죠? 처음 나타나는 게 XY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둘 다 제곱하지 않은 X하고 Y의 조인트 센트럴 모멘트가 코베리언스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X와 Y의 그냥 조인트 모멘트는 코릴레이션 이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 모멘트라는 것들이 우리가 통계 그리고 확률 분포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파라미터들을 계산해내는, 그러니까 정의하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하고 베리언스 이런 걸 왜 사용하냐면 사실은 분포 함수, 그 분포 그래프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정확한 거죠. 근데 그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그냥 몇 가지 모멘트 가지고 대표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의 대표값 몇 가지를 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뭐죠? 다 가지고 다니는 대신 대표값 몇 개만 가지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포아송 디스트리뷰션 이런 몇 가지 대표적으로 딱 정형화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냥 모멘트를 가지고 다니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전체 그래프를 가진 거랑 똑같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 몇 가지 한 5가지 살펴봤는데 그거 이제 뭔가 아이디어한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가 될 것이고 실제 자동차에서 읽은 속도계에서 읽은 센서의 낀 노이즈가 정확하게 가우시안을 따르거나 그러진 않죠 보통은. 그래서 그 전체 디스트리뷰션은 뭔가 더 복잡한 뭔가 잘 모르는 거고 걔를 가우시안으로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해서 모멘tum 몇 개 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AI든지 뭐 제어 신호 처리든지 항상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어떤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냐? 다시 얘기하면 그 확률 분포를 얼마나 자세하게 아느냐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우리 뭐였어요? 베이지언 룰 통해서 그 우리 뭐 몇 가지 연습한 거 있죠. 핸드폰 열어서 뭐 안테나 살펴본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이제 계속 끌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 분포를 계속해서 전체 지도를 끌고 다니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멘tum 몇 가지를 대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이제 요 얘기하면서 확률 우리가 선형대수 이야기 막 하다가 확률 통계 이야기를 또 하다가 오늘 요 익스펙테이션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뭐죠? 이너 프로덕트가 나오고 뭐 이런 벡터가 나오고 이랬는데요. 다음에 또 이어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제 변수 2개가 아니라 변수 n개인 랜덤 베리어블 n개가 섞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는 이제 랜덤 벡터라고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그냥 몇 개를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그냥 계산을 해서 각각의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쭉 써주면 또 이제 그 랜덤 벡터의 민 벡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코베리언스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코베리언스는 그 센트럴 모멘트니까 세컨 센트럴 모멘트니까 아까 그 뭐야 요 x 마이너스 뮤하고 그러니까 요 놈을 뺀 거 그놈하고 그놈의 트랜스포즈하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여기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익스펙테이션하고 요 안에 벡터가 다 지금 익스펙테이션 안에 있는 이쪽 표현에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가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한 거야 익스펙테이션.
두 번째 원소가 요놈하고 x2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발생하는 모든 조합에 대한 세컨드 모멘트 여기 다 표현, 이 매트릭스에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이아고널에는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각각 그 원소, 이 랜덤 벡터의 각각 원소에 대한 베리언스들이 다이아고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오프 다이아고널에는 코베리언스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원소에는 1과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의 코베리언스. 살펴보면 얘랑 같죠? 지금 제가 빨간 걸 너무 많이 쳤는데 똑같죠? 그러니까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다이아고널에는 다 베리언스들, 오프 다이아고널에는 코베리언스 조합들, 그리고 대칭인 행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랜덤 벡터도 똑같이 민 벡터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가지고서 이 변수들의 모멘트, 그러니까 변수들을 대표하는 값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대표 값들을.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야기를 여러 변수로 이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몇 가지 확장 이어서 살펴볼 건데 이 민 벡터를 이제 x 바라고 그럼 얘도 이제 벡터인 거예요. 이제 얘도 벡터고 그리고 요놈 랜덤 벡터의 코베리언스는 시그마 이렇게 매트릭스 정사각형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수 이제 x 랜덤 벡터 x에다가 어떤 정해진 알고 있는 매트릭스 a를 곱해서 뭔가 새로운 걸 얻어냈을 때 y라는 출력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y의 분포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x의 분포를 알면 x를 a 매트릭스 통해서 리니어 트랜스폼하면 그 나타난 y는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까? 민 계산해 보면 익스펙테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a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고 민에다가 a를 곱한 거랑 이제 그 민은 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코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 정의대로 이제 이런 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y는 ax고 y 바는 a 곱하기 x 바고 코베리언스 정의대로 쭉쭉 풀어보면 요 놈의 익스펙테이션이 되는데 정의대로 풀어보면 요 놈의 익스펙테이션이 되는데 지금 네모친 부분만 랜덤 벡터가 들어가 있고 A랑 A 트랜스포즈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익스펙테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니까 얘네들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Y 그러니까 X 랜덤 벡터를 A 매트릭스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폼 했을 때 Y의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A 곱하기 X도 아니고 A 곱하기 시그마 그러니까 X의 코베리언스 곱하기 오른쪽에 또 A 트랜스포즈 곱해주는 이런 놈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우시안 랜덤 디스트리뷰션 랜덤 베리어블들도 똑같이 여러 차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하나짜리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살펴본 내용이 되겠고 어떤 컨스탄트 곱하기 어떤 익스포넨셜 펑션 이렇게 간단한 익스포넨셜 펑션 아니고 그리고 평균과 시그마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멀티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변수 두 개짜리 여기 두 개짜리에 대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뭐 그래프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진짜 산 모양의 이렇게 쭉
산 모양 이렇게 옆으로 봐도 가우시안, 어느 쪽으로 봐도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걔들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쪽은 어떤 그냥 상수인 거고 적분해서 1이 되게 만드는 상수인 거고 익스포넨셜 위에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고 똑같고 여기까지는 이 놈의 제곱을 하고 시그마 스퀘어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얘는 이제 변수 하나짜리니까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가지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뮤도 벡터고 시그마는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어떤 벡터, 이거 어떻게 생긴 거죠? 얘는 x 마이너스 뮤는 어떤 벡터고 시그마 인버스는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고 그리고 x 마이너스 뮤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요 세 개를 곱해 놓은 게 이제 어깨에 붙여 있는 거죠. 세 개 곱한 거 얘는 뭐예요? 얘는 스칼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여러 개가 이게 랜덤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접근해 버리면 1이 되도록 이 상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저기 지금 여기 보면 PDF가 X1, X2에 대한 그 조인트 가우시안 펑션으로 PDF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컨디션된 그 PDF를 컨디셔닝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PDF가 이렇게 생겼으면 X1하고 X2가 뭘까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똑똑하죠? 이 중간값을 얘기하는 게 가장 높은 PDF 가장 높은 데를 이야기하는 게 거기가 제일 이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X1과 X2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X2를 딱 둘 중에 하나를 계측을 해봤더니 X2가 2더라 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X1은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무 계측이 없을 때는 이 한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맞을 거고 가장 똑똑한 답일 거고 여기는 두 번째 X2를 계측을 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X는 뭐일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위에 그림 어떤 그림인지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위에서 본 그림인데 이제 등고선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높은 거고 벨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퍼지게 되는 건데 이쪽 이 대각선 방향으로는 급하게 퍼지고 이쪽으로는 천천히 퍼지고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2가 주어져 있을 때 x1은 뭐일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x2가 이렇게 지금 자주색 선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선에서만 요 이 산을 요 선으로 딱 잘라서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높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요 자주색 선으로 이 선을 잘라서 밑에 그려놓은 게 아래 그림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는 X2가 2로 주어져 있을 때의 PDF, 컨디셔널 PDF가 아래 그림처럼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답은 뭐라고 하는 게 좋죠? X2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X1은 0이 아니라 뭐 1.6 정도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똑똑한 대답이 되겠죠. 이거는 X2에 따라 이 아래 컨디션 PDF는 X2가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X2가 0이면 X2가 0이면 제로 똑같이 0을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벨이 이렇게 모여 있을 것이고 X2가 음수면 이쪽에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잘라버리면 이 벨이 좀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이야기 하려고 우리 지금까지 조인트 PDF는 뭐 이런 얘기 했던 이유가 조인트 PDF 컨디셔널 PDF 이런 거 했던 이야기가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요 이야기가 요 뒷부분에 확률 통계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거를 좀 더 뒤에 되게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데요. 이 결과만 일단 이 계산을 하려면 좀 작업이 많이 필요해서 일단 결과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가 여기 두 벡터로 이제 파티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 두 가지의 두 변수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x1 벡터와 x2 벡터로 이렇게 파티션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스퀘어 매트릭스 시그마도 파티션된 파티션돼서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똑같은 이야기 전 페이지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가 x2를 우리가 계측을 한 거예요. y라는 벡터로 계측했더니 y더라 x2가. 그때 이 컨디셔널 PDF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조인트 PDF가 주어져 있고, 조인트 PDF 뭐죠? 여기 지금 직접적으로 써놓진 않았지만 민하고 베리언스 있으니까 뭔지 아는 거죠. 예, 조인트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y2, x2를 이렇게 어떤 벡터로 y라고 계측을 했을 때 컨디셔널 PDF, 이게 이제 중요했죠. 요 놈이 x2가 y로 계측이 되었을 때 컨디셔널 PDF의 민이 아까 문제의 답이었으니까. x2를 알 때 그럼 x1은 무엇일까요? 물어본 걸 답이었으니까. 쭉 풀어보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이 안에 밑에 상수는 별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적분해서 1이라는 그 정보가 있으면 되니까. 보면 위에 어떤 놈 트랜스포즈 곱하기 뭐 어떤 놈의 인버스 곱하기 어떤 놈 이렇게 있는데, 보면 요 놈이 새로운 컨디셔널 PDF의 민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렇죠. x 빼기 뮤의 뭐, 그러니까 요 컨디셔널 PDF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따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얘가 x 빼기 어떤 뮤의 트랜스포즈 형태고, 요 놈이 이제 뮤가 되는 거고, 요 놈이 어떤 시그마의 인버스 형태가 되는 거고, 요 놈이 이제 시그마가 되는 거고, 요것도 x 빼기 뮤가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이 컨디셔널 PDF의 민이 요 놈이 되고, 컨디셔널 PDF의 코베리언스가 이제 요 놈이 된다는 것이죠. 컨디셔널 PDF의 민이 요 위에 있는 요 놈이 되고, 컨디셔널 PDF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아까 x1과 x2가 두 개짜리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긴 벡터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 전체 벡터 중에 일부를 내가 계측을 하면 나머지는 무엇일까? 정보를 이제 이 컨디셔널 PDF 사용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우리 했던 이야기랑 여기 지금 이 분포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분포가 변수 두 개짜리 여긴 다시 이제 변수 두 개짜리 이야기가 되는데 미는 0이고 이런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분포된 어떤 PDF의 모양이 주어져 있는 여기에서 그럼 요 놈이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12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2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놈이 민이라고 했으니까 컨디셔널 PDF에 x2가 y일 때 컨디셔널 PDF의 민이라고 했으니 여기에다가 y에다가 2 집어넣고 요거 x 시그마 12, 시그마 22 인버스 여기서 다 가져오면 계산할 수 있죠. 1.36. 자, 아까 우리 계산했던 요 놈이 1.36이 아니라 여기에다 2를 곱하면 1.6이네요. 이 자리가 이제 1.6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베리언스도 줄었죠. x2의 베리언스 지금 보면 x1의 베리언스가 2였고 x2의 베리언스가 1이었는데 한 정보 하나를 알게 되었을 때 두 번째 그 새로 컨디션된 베리언스는 1.36. 그 둘 사이에 하나보다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좀 커졌고 큰 것보다는 좀 작아졌고 이렇게 뭔가 정보의
정확도도 그 변화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2학년 때 이런 거 했었지 하고서 너무 그때 겁먹지 마시라고 한번 소개 정도 드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맨 밑에 맨 밑에 되게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많이 봤던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x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가 평균 0인데 시그마 x라는 코베리언스를 가진 어떤 랜덤한 벡터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평균 0인데 시그마는 분산은 뭐 주어져 있어.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알고 있는. 이거 w도 마찬가지로 평균 0이고 시그마 w의 코베리언스를 가지는 어떤 벡터. 두 가지가 벡터예요. 근데 내가 x를 직접 알지는 못하고 x가 랜덤 벡터인데 어떤 a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계측을 y라는 벡터를 계측을 했어. 근데 계측에 노이즈가 껴있는 겁니다. w라는 노이즈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센스 x의 어떤 벡터를 직접 계측을 하든지 아니면 그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계측하는데 노이즈가 낀 상황. 그래서 내 질문은 y를 계측을 했을 때 그럼 그 계측 값을 가지고 통해서 x에 대한 정보 어떻게 업데이트할래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얘를 계산하라는 거죠. y에 대해 컨디션된 x의 expectation value. 그러면 얘를 우리 지금 전 페이지에 이야기했던 요 결과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x는 내가 모르는 벡터고 알고 싶어하는 벡터고 y는 내가 계측을 하는 벡터. 그러면 g라는 벡터 x와 x 벡터와 원래 벡터와 내 계측 벡터를 두 개를 쌓아서 g라는 새로운 벡터를 정의를 하면 그놈은 x 랜덤 베리어블 x 랜덤 벡터 w 랜덤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할 수 있잖아요. x는 원래 x고 y는 ax 더하기 w니까. 그러면 x와 w의 통계 특성 알잖아요. 코베리언스 알죠. 그러니까 g의 코베리언스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어떤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로 리니어 트랜스폼 했으면 a 곱하기 코베리언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로 새로운 g의 그 코베리언스가 나타나니까 g의 코베리언스 계산해 보면 요놈 곱하기 x와 w의 코베리언스 그리고 요놈의 트랜스포즈 이것도 곱해 보면 이제 g의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g의 코베리언스는 x의 코베리언스 알고 w의 코베리언스 알고 a 아니까 정확하게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벡터에서 벡터 코베리언스를 알 때 민과 코베리언스 할 때 민은 뭐죠? 이 벡터의 민은 0, 0이죠. 둘 다 민은 0이니까. 그리고 코베리언스도 G의 코베리언스도 여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에서 두 번째 벡터를 계측을 했을 때 첫 번째 벡터의 그러니까 두 번째 벡터에 대해서 컨디션된 첫 번째 벡터 익스펙테이션. 아까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요놈이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1, 2 곱하기 시그마 2, 2 인버스 곱하기 y.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시그마 1, 2 그러니까 요놈이 얘가 시그마 1, 1, 시그마 1, 2, 시그마 1, 2, 시그마 2, 2 이렇게 이제 파티션에서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은 뭐냐면 요놈 곱하기 요놈의 인버스 곱하기 y라고 했으니 이거 그냥 쓰는 겁니다. 요놈 시그마 1, 2가 얘고 시그마 2, 2의 인버스 곱하기 y. 그래서 내가 계측 모델 A 알고 X의 사전 정보, X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 정보, 뭐 평균 0, 베리언스는 시그마 X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측되는 노이즈의
그 노이즈의 통계 특성도 베리언스 알고 있으면 요거 아는 거고 아는 거고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거 y는 내가 계측한 값이니까 아는 거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아 x는 이거일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통계적으로 가장 맞는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 결과를 끌어내는 데는 아까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조인트 컨디셔널 PDF 이런 걸 이제 계산한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좀 극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그마 W는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라는 건 뭐예요? W가 여러 개의 벡터인데 각각 원소가 다 코베리언스가 다 1이라는 그러니까 다 W 벡터에 노이즈 벡터에 다 비슷한 정보, 그 비슷한 크기의 그 랜덤 독립된 랜덤 노이즈가 껴있다. 시그마가 다시 W가 W2 이게 두 개짜리라고 하면 시그마 W는 뭐가 들어있냐면 시그마 W1에 베리언스가 두 개 들어있고 시그마 1, 2 이런 애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얘랑 둘 다 베리언스가 1이고 그리고 여기 0이라는 건 뭐예요?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첫 번째 그 W1에 낀 노이즈랑 W2에 낀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가 여러 개인데 각각이 다 인디펜던트한 노이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그마 X가 인피니티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크다, 이 베리언스가. X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는 베리언스가 좁다는 것은 베리언스가 작다는 것은 그 민 중심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고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다? 전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다시 얘기해서 X가 뭔지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고 X의 베리언스 인피니티다. X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벡터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전혀 없고 그리고 계측하는 데 껴있는 노이즈는 다 인디펜던트하고 베리언스가 1인 상황이라면 이 두 극한을 이 위의 결과를 두 극한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으로 그냥 얻어지게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고 한번 이게 이 두 극한으로 시그마 W를 아이덴티티로 보내고 시그마 X를 인피니티로 보내면 위의 결과가 아래 결과를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연습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기말고사에 내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방학 중에 방학 때 한번 해보세요. 기말고사랑 관계없이 해보시고 이제 계속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면 저랑 같이 이제 그래서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우리가 그때 기하적인 관점에서만 그리고 디터미니스틱한 수식을 놓고서 뭐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솔루션을 찾아서 얻어냈지만 이게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지금은 어떤 통계적인 의미에서 가장 그럴듯한 솔루션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두 결과가 우리 다른 데서 접근을 했지만 그리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양쪽 관점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된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여러 군데서 또 나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가장 뭐 좋은 정답이 된다 이런 이제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지금 컨디셔널 PDF 관점에서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어떤 솔루션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컨디셔널 PDF 이야기하지 말고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 직접 또 얘를 이제 들여다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너무 이제 깊은 얘기라 우리 여기 이제 더 이상 가지는 않고 우리 통계 선형대수 따로따로 살펴봤지만 결국에서 우리 얻은 결론은 다 통해 있다는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번 수업에 준비한 이 슬라이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뒤에 통계나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더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업이 그냥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이게 둘 다를 조금씩 줄이고 해서 하다 보니까 둘 다 굉장히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고 이랬을 것 같은데 두 과목을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 될 텐데 이건 알려줘야 될 텐데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요거는 설명을 꼭 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힘들었지만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은 없고요. 수업은 없고 시험은 그때 하기로 하고 뒤에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나온 지금 오늘 이야기 주로 오늘 이야기한 이 복잡한 이야기들은 제가 기말고사에서는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고 나중에 뭐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들이라서 미리 소개한 정도로만 마치고 뭐 공부하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때 뵙겠습니다. 여기 다른 수업 끝났는데도 20명밖에 안 들어왔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수업 뭐 혹시 시험이나 뭐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어요? 저번처럼 여기서 모여서 시험 볼 건데 그리고 제가 웹페이지 적어놓은 것처럼 그 베껴서 쓸만한 공부한 내용 몇 가지 적어와서 시험 보시면 되고 그 대면 시험 못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꼭 사전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